어떤 그 일을 했냐면 그 학생이 삼성 본사에 와서 합격 통지서를 좀 보여달라고 자기한테 달라고 했대요. 삼성물산에 합격한 합격 통지서를. 아직 그런 게 없다. 합격은 했는데 근데 그러면 좀 간이라도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합격 통지서를. 그 학생이 그 만든 인사과에서 만든 그 합격 통지서를 갖고 전국의 삼성물산의 지사를 왜 입사하기 전에 한두 달 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돌아다닌 거예요. 전국의 그 지사를. 그러니까 지사마다 가니까 그 지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차를 사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이야기를 나눴겠죠. 아유, 자네 축하합니다. 응? 뭐 앞으로 뭐 우리 일에 이런 브리핑을 해줬겠죠. 그거 내 칭찬이 있겠어요? 너 왜 왔어? 라고 문자답게 하는 상사가 있을까요? 없죠. 대학생이 신입사원 됐다고 인사하러 우리 지사에 왔는데 그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사장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중에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전국에 있는 지사장들이 회의가 있거나 하면 서울로 올라오죠.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학생 지금 잘 근무하고 있나 보고 싶다고.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이 사람은 전국의 지사장들의 인맥을 한꺼번에 쌓은 거예요. 삼성물산의 최초의 임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떡잎부터 그 사람은 달랐던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기 PR과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은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열정이 그런 행위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런 열정을 여러분이 면접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나만의 그런 랜드마크와 그런 그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제가 엊그제 가톨릭대학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 결코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미국에서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가서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밤을 새서 리포트를 썼대요. 써서 교수한테 제출을 했대요. 근데 교수가 하는 얘기가 쭉 보더니 내가 이후에 자네 리포트를 봐야 되나? 이건 인터넷에도 많고 논문도 많고 자료가 너무나 많아. 이 연구에 대해서는. 내가 왜 자네가 한 이 연구 결과를 내가 왜 교수인 내가 봐야 되나? 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네의 생각과 자네의 주장을 나는 듣고 싶네. 자네만의 주장을 듣고 싶네. 이 얘기예요. 연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뭐 현재 뭐 어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있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팩트 플러스 80%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신문에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질문 딱 했을 때 어떤 정치 사안, 뭐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팩트를 간단하게 얘기해. 내가 안다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안다는 걸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되도 않는 이야기라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친 사회가 되지 말고 날라리 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벌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꽃밭에 가서 꿀을 막 빨아먹어요. 2%의 벌만이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를 홀로 날아가서 꿀을 빨아먹어요. 배 터지게 꿀을 먹고 다시 패밀리한테 오죠. 너네들 저기 가면 더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 거기 꿀이 더 많아. 그 벌들 무리를 데리고 다른 신세계로 찾아가서 먹여 살리는 게 그 2%의 날라리 벌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뭘 강조했는지 아시죠? 다르게 생각하라. 왜?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왜?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나?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나? 난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난 왜 여기 들어가야 되나? 끊임없이 그 왜라고 여러분 반문하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영광이다 진짜. 정말 열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저만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꼭 실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징징대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될 때까지 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아나운서님이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던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게요. 네. 어머니 확실하게 하세요. 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까지 계속 했어요. 아나운서를 10번 이상 제가 떨어졌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차 떨어지고 최종 떨어지고 1년 동안 취업 백수 생활을 했어요. 피눈물의 세월을 제가 인고의 세월을 1년 동안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의 시련의 시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1년 동안의 백수 생활이 제 인생에 굉장히 정말 좋은 약이 됐어요. 만약에 그때 4학년 때 덜컥 제가 아나운서가 됐더라면 저는 기고만장해서 중간에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소중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뭐 이건 뭐 아무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SBS라는 회사를 출근하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제가 출근했어요. 너무너무 아무리 작은 방송에도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까지 이렇게 연예 프로그램 하면서 방송을 현역에서 지켰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신나서 감사해서 했던 거. 여러분 성공 스토리는요. 실패가 없는 성공 스토리는 없습니다. 제가 만나고 많은 수없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에, 석세스 스토리에는 반드시 실패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실패 스토리 플러스 땡스 스토리입니다. 감사의 스토리가 반드시 거기에 숨어 있어요. 저도 실패했고 그 실패가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1년 동안 백성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간절해서 춘천 MBC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춘천 MBC가 왜 저의 꿈이었냐? 제가 성신여단병을 나왔는데 춘천에서 1년 동안 기사 생활하면서 지독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숨쉬고 있는 춘천에서 아나운서 생활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춘천 MBC를 들어가고 싶어서 사장님께 편지를 썼어요. 제 책에 나오거든요. 9자의 긴 장문의 편지에서 등기를 붙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장님이 감동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제가 강원도 사람만 뽑는데 예외로 서울 사람이 가서 시험 봐서 제가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한 거예요. 1년 동안 에라 모르겠다, 딴데 취직하자 하고 어디 들어갔으면 제가 아나운서를 이루지 못했겠죠. 인디언의 기우제 얘기하시잖아요. 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는 100% 확률이다. 여러분 KFC라는 브랜드 아시죠? 치킨 브랜드. KFC의 그 회장이 65세에 1010번째 제안서가 채택이 돼서 KFC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1009번째까지 그 회장은 제안서가 거절당한 거예요. 1009번째까지 하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KFC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렇죠?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이래전자라는 장문석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그 몇십 년 전에 어려웠을 때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대. 반도체 회사인데 경기도 이천에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찾아갔어요. 매주 똑같은 시간에.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번 몸이 아파서 못 갔대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전화하니까 그 담당자가 왜 지난주에 안 왔냐고. 왜 지난주에 안 왔냐고. 만나주도 안 했고. 그 사람은 그게 중독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말을 트면서 그 사람에게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삼성과 LG의 반도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굉장한 전자회사가 됐습니다. 그 장문석 회장의 그 끈기와 인내, 그것이 지금의 그런 이래전자라는 걸 만들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실패에 감사하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우리는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되고 실패는 너무나 필수 과정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실패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만은 당장 고쳐라라는 내용으로 청춘들의 잘못된 화법에 대해 말씀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면접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면접 스피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에 감사하라라는 명언을 남겨주셨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저희 청춘들이 끈기 있게 도전하라는 열정을 심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청중 강연 사전에 청중분들에게 저희 시교 페이지에서 받았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별해 보았는데요. 네. 지금 5가지를 선별해 보았는데, 이번 내용이 저는 굉장히
답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이번 질문이요. 이번 질문. 여기서 네. 사회인으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고 늘 열정적으로 사시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고 펑크를 내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약속조차도 저는 거의 늦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은 좀 약간 타고난 기질이라고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에요. 시간관념이 투철하고 그런 열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거.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신나서 할 수 있었고 신나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주부고 뭐 엄마고 하기 때문에 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또 아이한테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엄마로 보이고 싶고 아이는 내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거울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라는 말을 들으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네, 다음 질문은 윤서님의